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뉴스를 통해 보도된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이슈만 모아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리한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죠. 김원식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평론가님은 예전에 그 성수대교 붕괴 사고 그리고 삼풍백화점 사고 기억하십니까? 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네. 아침에 그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고 그래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제 인터넷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지나가지고 속보가 나오면서 인지를 하게 됐고요.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붕괴가 되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아니 정말 그게 저렇게 무너졌나라고 예. 할 정도로 직접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정말 재난은 이렇게 이제 강남 한복판에서도 벌어질 수 있구나. 그렇죠. 이런 것을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모두가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했던 사고들인데, 자, 안전불감증이라는 말만큼 무서운 단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민 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먼저 보실 텐데요. 성북구에는 지어진 지 40년이 훌쩍 넘은 노후 건물이 있습니다. 이미 재난 위험 건축물로 판정받은 곳인데요. 이런 곳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리포트를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지어진 지 53년 된 성북구의 한 건물입니다. 외관만 보더라도 노후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 기둥 철근이 훤히 드러났고 벽에는 균열도 갔습니다. 위태롭기 그지없어 보이는 건물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42, 3년 살면서 여기 살고 싶어서 살겠어요? 없으니까 별 수 없이 사는 거죠. 이곳 주민들은 지금도 옥상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바닥이 낡아 자칫 무너지진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20년 전 보수공사를 시도했지만 서울시로부터 불법 중축물로 신고당한 후부턴 마음을 접었습니다. 석관동에 위치한 건물 역시 40년 이상 됐습니다. 건물 내부에선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 물이 새고 있습니다. 누수가 침식 작용을 일으켜 건물 부식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 파이프가 다 삭아서 이 새는 거요. 건물이 상하니까 물이 갈수록 더 새는 거요. 쓰레기 더미에선 바퀴벌레와 쥐까지 출몰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보건 위생까지 더해져 주민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형편상 이사도 어려운 저소득층. 두 건물 모두 안전진단 평가에서 D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는 전문 장비를 활용한 추가 점검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2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의 경우 퇴거 조치까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성북구에 위치한 재난 위험 시설물은 모두 20여 곳. 사유 건물 또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란 구실로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취재한 모든 곳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곳입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로 사실상 주민들의 안전은 뒷전이 됐는데요. 안전 불감증 탓에 희생당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네, 이 화면 함께 보셨는데 저 첫 번째 사례는 제가 5년 전에 꼭 취재를 갔던 곳이거든요. 아, 네. 예, 그때 당시에도 위험하다 이런 취지로 갔었는데 자, 5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더 위험해진 모습입니다. 지어진 지 40, 50년 된 건물이면은 지난 1960년대, 70년대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뭐 유럽 건축물처럼 뭐 100년을 바라보고 지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화면으로 봐도 좀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성북구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근데 예. 이 성북구는 편차가 좀 심해요. 뭐냐면 대저택이 한쪽에 있는 반면에 네. 또 다른 한쪽은 굉장히 노후화된 옛날 건물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에서 좀 성북구가 좀 시정을 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성북구 하면 좀 부자 동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건물들이 좀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안전 등급이 D등급, 2등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개보수거나 이제 수선을 해야 된다, 보강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 사용할 수 없는지 있는지를 좀 심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2등급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사용을 중지해야 된다. 네. 그리고
보강하고 수선하는 게 아니고 당장 해야 된다라는 등급이거든요. 예. 그래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이 등급을 받은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히 거주를 하고 계시고 또 수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현실과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안전진단 등급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영상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만큼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건물들의 상태가 정말 한눈에 봐도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오래된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이제 재건축 등의 새로운 어떤 그 건축 정책들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재건축이 되려면은 그 재건축을 했을 때 이익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공동 노후주택의 80% 이상이 한 5층 이하예요. 그래서 아마 저 건물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높지 않은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을 하거나 이랬을 때 수익이 이제 덜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 주지 부진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오니까 결국에는 현실적인 어떤 법적인 어떤 모순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만 지금 불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또 이 성북구 지역이나 이쪽은 이제 북한산 자락이기 때문에 사실 그 경사도가 높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령층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또 낙상 사고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점들이 있는 곳일수록 이런 노후화 주택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노인 주거 어떤 주민들의 네. 안전도 우려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좀 위험해서 좀 보수나 수리를 하고 싶어도 이 규정에 어긋나서 손도 대지 못한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우리가 사실 노후화됐으면 좀 고치고 싶죠. 네. 그런데 이 고쳤을 경우에는 불법 증축물로 이제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 건축물이 되고 증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만약에 시행해라 그걸 다시 되돌려라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은 강제 이행금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을 또 받게 되는데 이게 2019년에는 좀 더 많이 또 부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굉장히 안전에 위협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증축을 할 수 없는 혹은 개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더욱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이 사용 제한이나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뭐 주택을 허물 수도 없고 집을 수리할 수도 없는 상태가 참 딜레마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모순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민 안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시민 안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실 그 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D등급이 아니고 E등급이기 때문에 당장 사람이 거주하면 안 되는 공간입니다. 예. 그런데 당장 퇴거 명령을 내려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좀 리포트에 나왔다시피 이사를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간으로 가서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퇴거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에서도 그런 어떤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예산상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계속 방치하다가 큰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몇 년 전에 용산에서도 건물 5층짜리 건물이 붕괴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건물은 온전히 상가주택은 아니었고 상가주택과 거주지가 같이 붙어있는 건물이었는데 무너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노후화된 주택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해빙기, 봄이 되는데 봄 같은 경우는 또 지반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붕괴 우려가 있어서 결국 봄철에도 더욱 각별한 조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산의 그 건물이 무너졌을 때도 무너지고 나서 부랴부랴 행정조치를 하거나 검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봄철 맞이해서 노후주택을 좀 집중적으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사람과 안전을 위해서 규정과 법이 있는 건데 좀 해법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시민 안전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새 학기인 만큼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무엇보다 신경 쓰이실 겁니다. 강동구에서는 인도를 침범하는 차량들 때문에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동구의 한 체육센터 주차장. 차량 한 대가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급기야 누군가 인도에 설치된 표지판을 치워주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인접한 인도가 아이들의 등하굣길이라는 겁니다. 하굣길에 오른 한 아이와 학부모,
인도를 침범하는 차량 탓에 옴짝달싹 못합니다. 이렇게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는 일이 계속되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주차할 때마다 수시로 옮길 수 있는 탓에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냥 가버리시니까 애들이 이제 여기를 편하게 하니까 유치원이랑 다 오잖아요. 그때 엄마가 먼저 와가지고 해요. 한 번은 이제 마스크가 좀 잘못 씌워져가지고 애를 인도에 서서 마스크를 고쳐 씌워줬는데 그때도 차가 움직인대요. 계속 차가 애하고 와이프 쪽으로 와요. 이렇게. 해당 주차장 대부분은 인근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소유입니다. 일부만 체육센터 측의 땅이지만 아파트 재건축 당시 조합 측이 무상임대를 약속해 센터가 지금껏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무상 사용하게 협약을 하고 그분을 주차장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쓰라 쓰지 말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문제가 계속되자 체육센터 측은 결국 인도와 주차 공간을 경계로 펜스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호전에서까지 와서 이렇게 민원이 골치가 아프니 데리고 가는데 저희가 안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요. 펜스 설치한 다음에 고객들한테 여기는 돌 수가 없으니 큰 차들을 위로 가고 작은 차만 세워달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해당 주차장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펜스 설치가 아닌 주차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주차장이 폐쇄될 경우 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입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네, 이 화면 보니까 아이들 등하굣길이 주차 차량 때문에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 주차장도 필요하고 통학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 이 불편한 동건데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토지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그 인근 지역에 어떤 교육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를 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특히나 굉장히 교육적으로 조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등하굣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는 녹색 안전지대를 이제 규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예. 음주운전을 초등학교 주변에서 했을 경우에 굉장히 가중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화면에서 봤듯이 이 학교는 옆에 바로 통학로가 있었던 것이죠. 그 통학로가 바로 체육센터에 주차장하고 붙어 있었는데 예. 거기에 안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그 땅이 누구에 소속돼 있고 무상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쓸 수 있다만 규정을 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자체에서는 그 규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손을 놨죠. 그 상황 속에서는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당하느냐? 사실 초등학교도 아니고요. 네.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거나 심지어는 그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주차 공간을 쓴다 하더라도 그 주차 넓이를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차 공간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좀 판정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판정을 못했기 때문이죠. 앞서서 이제 영상에서 봤듯이 주차를 하려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 심지어는 인도를 침해해서 후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더구나 이게 학부모들이 옆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학생들 혼자 갔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을 다치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조치들이 사실 필요했었는데 그런 조치들이 애초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지자체도 이 학교 교육관 특히 초등학교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으로서 행정 조치를 좀 중재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부랴부랴 또 이제 뒤늦게 늦장 행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곳이 이제 강동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계획성이 있거나 서울시에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에 이런 좀 이해관계가 물리면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점들은 또 다른 사례가 없는지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조합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굉장히 이 구간이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가는 학교길에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좁기 때문에 자동차를 돌릴 수 없고 그런 공간에 과연 주차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따져봐야 되고요. 사용한다 하더라도 작은 차, 경차 아니면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도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치겠다라고 했는데 펜스보다도 좀 더 안전한 그런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펜스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초등학생들한테 좀 불편함을 더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최대한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든 조치들이 우선하고 그 뒤에 각자 이해관계를 좀 따지는 그런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도 이런 재건축과 재개발 과정 속에서 기존에 있는 이미 들어와 있는 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좀 위해가 가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지자체별로 아니면 SH나 LH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해 놓는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으지만 여러 정책과 이해 관계들이 얽혀 있을 땐 후순위로 밀려나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 같습니다. 자,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안전 이슈들 김원식 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